임시정부의 국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독립과 자유를 원하는 이상에 남녀를 불문하고 뼈와 피가 다하도록 싸워야만 되겠소.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조선 독립단을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노백린 장군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2군단 보충대 상병 송강입니다. 오늘부로 그날 군대 이야기의 새로운 스토리텔러를 명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 새로운 MC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칠린에서 리더와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Now I gotta be bold. 이건 is a prequel. 새로운 스토리텔러로 오신 송강상병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정신전력 교육 때 항상 군대 안에서 그날 군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MC로 서게 되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제2사단 제2포병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병 김동현입니다. 내 맘 깊이 널 향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So we gotta move where we started. 상륙 돌격형 머리를 하고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우리 김동현 상병을 보니까 진정한 해병으로 성장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해병대가 훈련이 힘들기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왜 해병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해병대에 대한 동경을 제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선택했었고 원래 이제 입대 전에 모습을 알던 사람들은 너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적응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저 또한 이 해병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다면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견뎌낼 수 있으신가요? 좀 선뜻 바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3가지 드릴게요. 이거는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놓을 수 있다. 아니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수차례 감옥살이를 견디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 시기가 일제 강점기라면 기꺼이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또 군인으로서 정말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때 또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은 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확정지어서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고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으로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근데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요. 100여 년 전에 동일한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런 독립운동가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매번 대단하고 너무 뭉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가들 뒤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쵸.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 조직으로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30여 년이 넘는 일제강점기를 그렇게 긴 시간을 또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11일 다가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일을 맞아 일제에 맞서 싸웠던 임시정부의 국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늘을 호령하며 우리 독립운동사에 짧지만 굵은 발자취를 남긴 노백린 장군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충칭으로 가는 이동 경로인데요. 무려 4,000km에 이르는 대장정입니다. 거리만큼이나 이동하는 데 걸렸던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6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단체의 이동 경로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임시정부 청사를 무려 7번이나 옮기며 버텨냈습니다. 임시정부 하면 보통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거처를 옮겨 다니는 줄 몰랐어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어지간했어야죠. 이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27년의 절반은 상하이 시대, 나머지 반 중에서도 8년은 이동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5년, 그때가 충칭 시기예요. 그래서 충칭 시기에 때 광복군을 만들고 이제 전시 체제를 갖추고 그러다가 이제 환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자꾸 옮겨가는가? 물론 옮겨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이봉창, 윤봉길 의거라고 하는 큰 의열 투쟁이 일어난 직후에 그 윤봉길 의거로 일본의 고관들이 많이 이제 처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도 일본의 그 요구,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임시정부를 보호해 줄 수가 없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방비로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뚫리게 되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1910년 강제 국권 침탈이 일어난 이후 일제의 압제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그 순간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없었으면은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행 제10호 헌법인데요. 첫 부분을 읽어주실래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다시 말해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온 유지해온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개성한다는 자체가 우리야말로 이 땅의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담은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백린 장군을 국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날의 국방장관이죠. 그럼 국방장관직을 맡으셨으면 이전에는 군인이셨어요? 맞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대한제국의 관비 유학생에 선발돼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대한제국 육군 소위로 임명됐고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관을 거쳐서 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군인이셨네요. 네. 이 노백린 장군이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던 그때 서서히 암울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일제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켰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국권 침탈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백린 장군은 신민회에 가입해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게 일제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고 1916년 노백린 장군은 중국을 거쳐서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박용만과 함께 대조선 독립단을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1920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장으로서 국무부 포고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보고. 동현 씨가 읽어주세요. 했습니다. 군무부 포고 제1호. 우리가 독립과 자유를 원하는 이상에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의 뼈와 피가 닿아도록 싸워야만 되겠소. 국가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오. 많은 백성들의 것이외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임자인 백성이니 우리 국가를 위하여 최종까지 싸워야 하겠소. 소년과 장년은 먼저 나아가 싸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남아있는 노쇠와 유약이 후군이 되어 끝까지 싸워야만 되겠소. 늙은이도 능히 싸울 수 있고 5, 6세 된 어린아이도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이오. 조국 독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임무는 전투의 기초인 군인 양성과 군대 편성임을 역설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광복군에 지원하길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920년 7월 노백린 장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작은 농촌 도시 윌로우스에 설립한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왜 2억 마일이나 떨어진 미국에 학교를 세웠을까요? 그것도 일제 강점기에 말이죠. 도대체 뭘 가르치는 학교였을까요?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었을까요? 네, 독립운동의 핵심 전력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맞습니다. 이 학교는 독립운동에 대한 노백린 장군의 확고한 신념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장군님께서는 독립운동에 대해 어떤 신념이 있으셨나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앞으로 승리는 항공력에 있다. 히로히토 이러한 관저와 동경을 폭격해서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면 세계 여론도 일으키고 독립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 학교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하늘, 항공력.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였나요? 이때는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지 않았던 시기라 비행학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윌로우스 비행학교라고 불렀는데요. 정식 명칭은 한인 비행학교였습니다. 당시 채택된 비행가 양성사 장정 1장 2조에는 출범 취지가 명시돼 있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비행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였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외에서 비행사를 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1920년대에는 자동차도 엄청 귀했던 시절 아닌가요? 어떻게 노백린 장군님은 항공기로 항일전을 펼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독립군군이 창설된 시기가 한인 비행학교보다 불과 2년 전인 1918년이었으니
한인 비행학교는 창설 자체가 선진적이었습니다. 1921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돌아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립군을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국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노백린 장군은 정복 입고 남대문에 입성하고 싶다는 소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인이자 광복된 독립국가의 군인으로서 또 서울에 입성하는 날만을 기다리셨군요. 안타깝게도 노백린 장군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26년 1월 22일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상하이에서 서거하셨습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진짜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대한민국 정부는 노백린 장군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조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인 1993년 8월 독립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단한 바위 앞에 계란처럼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던 노백린 장군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일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당연하지 않은 노고에 감사를 좀 전하고 나는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문해봤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복무하겠습니다.